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저녁 9시 2분입니다. 미국장 급반등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가 급반등 중입니다. 유럽은 3% 후반대까지도 숫자가 보이는 것 같고요. 중국은 3%, 4%가 넘는 것도 보이고 심지어 홍콩은 9%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이 굉장히 다 커요. 평상시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숫자에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되냐? 그럴 필요는 없죠. 지금은 이렇게 큰 숫자들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전체 금융시장의 역사에서 보면 이런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세들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최근 단기간에 최근 한두 달만 보면 지금 이런 건 매우 정상적인 시세라고요. 급등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급등이 아니고 정상적인 기술적인 반등이라고요. 하락폭을 생각해야죠, 그죠? 지금까지 전쟁 우려, 긴축 우려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독일 증시 거의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으로 폭락했던 것만큼 그 정도로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등도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홍콩 지수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최근에 엄청나게 폭락을 하니까 5% 연속으로 두 번 폭락하니까 오늘 9% 상승도 하긴 하는데 9% 상승했다라고 해서 이게 반등이죠. 아직까지는 일단 반등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숫자가 크다고 여기에 심리적으로 쫄지 말자. 오늘 9%, 오늘 지금 3%, 4%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난 거예요? 아직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하락 추세는 유지 중인 거고 고점과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락폭이 최근에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하긴 했다라고 보여져요. 오래간만에 주식시장이 좀 속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기대하던 그 날이지 않습니까? FOMC 회의가 있고 러시아가 디폴트를 할지 말지 모르는 그런 날에 와 있고요. 또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솔직히 제가 하락 포지션을 들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런 상승이 하락 추세 중에 이런 급등이 솔직히 추세 전환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데 이런 게 좋은 모습일까? 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의문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제가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건요 이런 점입니다. 계속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인데 모든 이 자산 가격은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고요. 투매라는 게 어떤 이벤트냐?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급락 끝에 모두가 하락을 쳐다봐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락을 보는 사람이 안 남았을 때, 그죠?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하락 에너지가 모두 소진이 돼야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나서 상승 하다가 모두가 상승을 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상승을 바라볼 사람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주식 살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때 모두가 너무 낙관적일 때 그리고 주식시장이 있는 힘껏 상승을 해서 상승 에너지를 다 소진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하락 시세가 시작이 됐죠. 요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는 논리인데 지금 일단은 올해 2022년 들어가지고 지금 3월까지 해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몇 년간의 상승 추세를 일단 꺾어놨어요. 이제서야 꺾었단 말이죠. 상승 추세를 꺾었어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의미 있는 폭락, 투매 그죠? 아직까지 그런 속 시원한 그런 거 아직까지 보이지 않죠. 미국 주식시장 보면 어떤가요? 그죠? 아직까지 엄청난 폭락이네 그런 거 보이지 않죠. 차분하게 가고 있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차분하게 350대 여기서 그냥 놀고 있죠. 350대 지지력 테스트하고 이러고 있죠. 그나마 제가 봤을 때 투매에 비슷한 느낌으로 빠진 데는 그나마 유럽 증시와 홍콩 증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요거 말고는 딱히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들이 하락 추세로 전환은 됐는데 이 하락 추세를 끝낼 만한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런 투매나 이런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하락 에너지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락 에너지들이 아직 소진되었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죠? 이 악재가 뭐예요? 긴축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인플레라든가 국제유가 오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결된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는 안 좋고 하락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강하게 급반등을 주면
결과적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만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물론 오늘 밤에 반등을 성공하고 내일 밤도 반등을 성공하고 당분간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죠? 제 생각엔 완전히 어떤 폭락이나 언더슈팅 투매가 나오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의 반등은 결과적으로 죽기 위한 반등 혹은 하락 에너지 충전 요런 의미밖에 없을 거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락 에너지들이 아직 다 소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변동성 지수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변동성 지수들이 사실 2020년 3월 보면 되죠. 2020년 3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한 84, 85까지 순식간에 찍고 하락 에너지를 짧게 소진시킨 다음에 내려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여기서 이제 저항을 형성하면서 내려왔다라는 거. 뭔가 좀 그죠? 어쨌든 예전과 좀 다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지금 빅스 꼴랑 30대 40 터치도 안 했죠. 여기가 40인데 이 정도 때에서 지금 시장의 하락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다. 이 정도 하락으로 시장의 모든 악재가 선반영되었다라고 보기는 어쨌든 이런 걸로 봐서는 하락 에너지가 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와중에 단기적으로 속도가 너무 좀 하락의 속도가 빨랐으니까 되돌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또 빅스가 내려오는 데는 지금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런 것도 파생 상품 영향도 분명히 좀 받고 있긴 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락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장이 반등하는 거는 더군다나 언제다? 지금 오늘 밤에 잠시 후에 FOMC 회의를 하는데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금 저렇게 급반등하는 게 과연 이게 주식 투자자분들께 이게 과연 긍정적인 소식일지 저는 일단 의문을 가지고 일단 보고 있어요. 오늘 밤 이제 FOMC 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해보자면 솔직히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에 다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시장 예상치가 뭐죠? 25bp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오늘 밤에요. 25bp 기준금리 인상. 지금 전쟁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전쟁 확전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우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파월은 제가 봤을 때 50bp를 올리고 싶은 생각도 없진 않았는데 25만 올리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전쟁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25만 올리는 것 같아요. 25bp 인상이 지금 현재 오늘 밤의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50을 올린다면 이제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텐데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일단 25bp가 일단 금리 인상 될 거다라는 거고 아무튼 25bp 인상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건 이제 이건 모두 다 아는 거고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를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이제 전쟁 우려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우리는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동시에 테이퍼링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이런 생각들 하셔야 돼요. 시장은 지금 전쟁 우려나 전쟁 우려? 제가 봤을 때 전쟁 우려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 조금 속도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기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이 기대감을 파월 의장이 깨면은 이제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파월 의장도 이 기대에 부합해서 그래요. 전쟁이 있으니까 또 그리고 물가 상승이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의 지금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신흥국들이 개박살 나고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긴축은 좀 속도를 늦출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 기대에 그죠. 어쩌면 시장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의 일단 추측은 그래요. 그죠? 시장은 더 긴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하락할 것 같긴 한데 또 그리고 만약에 파월 의장이 시장의 기대와 같이 긴축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긴축 속도 늦출게요 라고 한다면 시장은 상승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장엔 주식시장엔 마법의 논리, 선반영이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솔직히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도 도무지 저는 일단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그냥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이런 투기적인 게 그냥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월의장이 인터뷰하기 직전에 파월의장이 뭐라 뭐라 하기 직전에 이미 주식시장이 볼린저 밴드를 막 뚫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분봉상 막 뚫고 겁나게 올라가고 있으면 파월 의장님이 뭐라고 하시든간 선반영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 다음부터 급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님이 뭐라 하시기 전에 시장이 막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뚫고 막 장대음봉 쇼를 벌이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님이 뭐라고 하시든간 야 선반영 됐습니다 이러고 급등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늘 밤에. 네. 이런 식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어떤 기술적인 투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죠? 솔직히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연준의 긴축 의지나 일단 이런 거는 솔직히 좀 강력해 보이고요. 통화 정책이 갈 길은 뻔하죠. 일단 긴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축이기 이런 게 쉽게 뭐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오늘 밤에 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든 간에 일단 뭐 중장기적인 큰 흐름은 제가 봤을 때 뭐 바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흐름은 뭐다? 긴축 우려로 인해서 달러 강세 나타나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요게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매크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인 거죠. 달러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달러와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게 뭐다? 이런 건 좋은 거고 이런 건 악영향을 미치겠네. 좋은 거는 롱, 나쁜 거는 숏 하자. 요게 매크로 전략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FOMC 회의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사실 뭐 지금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FOMC 회의 직전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이게 뭐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될지는 어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내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신나게 뭐 오르고 있고 중국이 5% 가까이 오르고 한국도 올랐고 뭐 유럽도 오르고 있고 좋을 것 같지만 이거 이제 내일 아침 뚜껑 열어봐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별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빨리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차라리 빨리 일어나셔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나 시장의 반응이 어땠나 라는 걸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좀 공부하고 싶다. 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서 좀 깨어서 보고 직접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 2시, 3시까지 파월 의장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인터뷰 내용 다 보고 주무시면 좋겠죠. 분봉 띄워놓고 각각의 자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러한 급반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의 선반영 이런 건 일단 없어졌다 그죠? 월요일, 화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어젯밤에 요걸 다 되돌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보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뭐 급등도 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다시 되돌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지금 상황은 뭐다? 최소한 긴축이 선반영됐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많이 올라온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긴축이 선반영됐다 요렇게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전쟁 이슈는 뭐 어떻게 뭐 되겠죠. 그건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딱히 드릴 이야기 없고 러시아 디폴트 이슈 이것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중에 그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가 몇 시에 나오냐도 솔직히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밤은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래저래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깨어서 이 역사의 현장을 직접 지켜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피곤해서 잡니다. 저는 아침에 분봉 살펴보고 그렇게 할게요. 하여튼 오늘 이슈가 참 많죠. 러시아가 디폴트 몇 시쯤 선언할지 혹은 오늘 안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점들도 있고요. 그죠? 또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시장을 매크로적으로 흔들어 놓을 만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뭐 제가 어떻게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기술적인 흐름 정도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체크만 하고 뭐 일단 넘어갈게요. 코스피 그죠? 미국하고 똑같이 마감했어요. 몇 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거 다 되돌렸고요. 코스닥도 몇 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거 다 되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이거 어떤 뭐 선반영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긴축 우려 선반영되고 이런 거 없어졌고 일종의 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죠.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오늘 밤에 나올 이슈들을 내일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겠죠.
아무튼 뭐 보셨다시피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00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1300 터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박스권 안에 와 있으니까 뭐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박스권 아닐 수 있는데 대충 박스권이라 치고 1300 터치 못하면 고점이 낮아지면서 아래쪽으로 와르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특별히 들을 이야기는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죠? 이거 상승 추세잖아요. 그죠? 상승 추세 중에 이제 상승의 기울기가 가팔라졌고 여기서 힘을 누적시켰다가 이제 힘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고 상승 추세 잘 진행 중에 뭐 필요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FOMC 회의 전에 긴축 우려다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막 10원씩 급락하는 원달러 환율이 그 막 10원씩 막 급등하고 있는 이런 꼴보다는 전 차라리 이렇게 8원 하락한 이런 모습이 이 달러를 갖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야기 할 거 없고요. 아무튼 지금 이 작년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할 때 저점이 나왔었죠. 이날 저점 부근이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이날 저점이 나온 게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다고요. 그때는 어쨌든 명백하게 뭐 빅스 80 가까이 올리면서 만기일날까지 하락 시세를 장대 음봉을 뽑아내면서 막 폭락을 주면서 하락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데 열중을 시켰는데 근데 일단은 최소한 이번 지금 이제 이때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오늘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하락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최소한 그죠? 2020년 3월과 같은 이런 엄청난 투매와 폭락이 나오면서 하락 에너지가 소진되는 모습은 일단 분명히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런 점들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딱히 뭐 FOMC 회의 전날이니까 뭐 한국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건 그다지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